책 쓰기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글을 쓰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 즉 왜 글을 쓰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글을 쓰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글쓰기 본질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면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뭐 지금은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데 그것도 방향을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나침반이죠. 내비게이션도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역 1번 출구가 어디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돼.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예전엔 나침반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글쓰기에 나침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글을 쓰세요? 즉 우리는 왜 쓰는가? 이거는 어떤 글쓰기 기술 그 이상의 문제예요. 글을 쓰기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이나 어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 아니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내가 이거 써야 되는지 이 글을 쓰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글쓰기가 조금은 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글쓰기의 고통과 그 원인, 왜 글쓰기가 힘든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글쓰기가 유독 힘든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기술적 부담, 두 번째 시간적 부족, 세 번째 목적의 부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의 부재예요. 왜 글을 쓰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없는데 글이 써질 리가 없죠. 이게 명확하면 기술적 부담이나 시간적 부족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100%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얀 화면의 공포, 화이트 페이지.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손으로 썼는데 손으로 쓰는 노트도 흰색이잖아요. 약간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흰색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시작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글 쓰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해요. 그래서 글 쓰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쓰는 이유가 명확하면 거의 성공을 하는데요. 없으면 글 쓰는 이유가 없으면 중도 포기율이 76%, 성공 확률이 28%로 줄어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써야 되니까 쓰는 사람보다 또 목적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완성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쓰는지 계속 제가 강조하죠. 왜 쓰는지. 두 번째는 왜를 아는 것의 힘이에요. 이게 뭐냐? 왜 써야 되는지. 성공적인 글쓰기의 구성 비율 여기 보시면 나오죠. 목적이 있는 게 60%의 목적이, 내용이 30%, 표현이 10%, 즉 목적이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면 내용, 표현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인용할 거는 사이먼 사이넥 혹은 사이먼 시넥이라고 그래요. 골든 서클, 스타트 위드 Y라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What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만 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업은 W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Why는 글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고요. How는 나만의 고유한 문체와 관점, 그리고 What은 구체적인 글의 주제와 내용. 즉 Why가 명확하지 않으면 How나 What이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으로서 Y는 방향성과 지속성 두 가지예요.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글은 산으로 가진 않아요. 표현이 좀 어설플 수도 있고 초보 작가인 경우는 서투를 수도 있겠지만 산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게 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날은 잘 쓰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쓰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쉬었다가 돌아와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지속성이에요. 글을 쓰는 이유가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Y가 중요한 이유는 독자와의 진심 어린 연결이에요. 독자가 글에 몰입한 이유는 화려한 수식어 아니에요. 글 쓴 사람의 태도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즉 이거는 작가가 이거를 왜 쓰느냐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면 독자와 그만큼 연결이 가까워져요. 이유가 명확한데 독자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써야 하는 세 가지 본질인데요. 글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자아 성찰과 정리예요. 이거는 두 가지죠. 머릿속 시각화, 감정의 치유. 머릿속 시각화는 모호한 생각을 문장으로 쓸 때 비로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글로 쓰면 구체화돼요. 그리고 감정의 치유. 글을 쓰므로 해가지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치유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지적 성장과 확장인데요. 기록은 복리가 있어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세계를 구축해요. 그리고 글을 쓰려면 세상을 더 깊게 관찰하게 돼요. 저도 AI에 관한 글이나 책을 씁니다. 그럼 AI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집중해서 읽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연결. 왜 그러냐면 다른 작가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창의적인 연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인데요.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글쓰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내 전문성을 증명하고 그리고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퇴직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책 쓰기 문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논문은 많이 썼는데 일반인들 상대로 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 듣는 사람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쓴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영향력은 올라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독서에 관한 책 3권 썼으니까 독서 전문가, 인공지능에 관한 책 2권 썼으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만의 Y를 찾는 가이드예요. 찾아야 되잖아요. 왜 써야 되는지. 나를 깨우는 질문. 첫 번째 고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내 주변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불편함. 이것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고문이라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결과 이 글을 읽은 후 독자가 뭘 하길 바라는지, 독자가 뭘 얻기를 바라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개를 합치면 왜 글을 쓰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목적별 글쓰기 전략인데요.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 그러면 객관성이나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보고서, 설명서, 뉴스레터 같은 거. 설득 및 변화, 이거는 근거 제시에서 감정적 공감. 제안서나 칼럼, 광고 카피. 그리고 위로 및 공감은 솔직한 고백 묘사, 에세이나 시 이런 종류죠. 여기는 일기도 있고요. 글쓰기 실력은 참고로 글을 많이 쓰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많이 쓰는 것도 글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습관은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고를 쓰는 거예요. 초고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퇴고하고 다듬는 거예요. 글을 쓰는 중간에 수정하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성하고 하는 거예요. 수정은. 완성하고 수정하는 게 시간이 오히려 적게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해서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가장 힘든 과정이 첫 문장을 떼는 거예요. 글 쓰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첫 문장을 시작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 글 쓰는 목적이 하루에 10분 독서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첫 문장 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끌모와 태산이라든지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첫 문장을 떼는 거고 목적이 명확하니까 떼지는. 여기까지가 글쓰기 이유를 찾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은 글쓰기와 성장의 상관관계예요. 글쓰기는 처음에는 더뎌요. 그리고 이게 목적이 이끄는 글쓰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가져다 주는데요. 어떤 거냐면 더디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쓰기 위해서는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